보약이 필요 없는 일품 밥상을 차린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요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명품 강의를 하는 인기 요리 연구가 이혜정. 가장 제가 요리하면서 보람될 때는요, 사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입이 가장 행복해 보일 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죠. 그게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어떤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요리가 됐을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맛깔난 음식 솜씨와 재치 만점 말솜씨로 차리는 영양 만점 명품 밥상.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그 맛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그동안 사실 요리를 하고 싶어도 요리는 왠지 먼 나라 얘기 같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번 한 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요리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요리의 여신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제가 최고 요리 비결 함께 하면서 네네. 형빈 씨가 이렇게 또 여신이라고 해주니까 더 잘하겠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정말 여신 같으세요. 아. 척척하면 툭탁탁 나오는데 또 맛있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요리가 누구나 네. 쉽게 하는 요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저도요, 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벌써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자, 네. 그럼 오늘 함께 할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은요, 아이들 좋아하는 미역 달걀 부침이랑요, 닭고기 튀김 한번 해보죠. 야, 닭고기 네. 튀김하면 뭐 배달에서 먹는다고만 생각하는데 아이. 직접 해주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미역 달걀 부침과 닭고기 튀김 재료부터 보시죠. 노릇한 닭튀김에 새콤달콤 매콤한 소스를 끼얹어 먹는 맛깔난 닭고기 튀김과 고소한 달걀 속에 숨은 미역 씹는 맛이 재밌는 별미요리 미역 달걀 부침. 재료 알아볼까요? 닭고기 튀김 재료는 닭고기, 양상추, 팽이버섯. 닭고기 밑간 재료는 달걀물, 간장, 청주, 전분가루, 계피가루, 소금, 후춧가루. 소스 재료는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레몬즙, 청주, 맛술, 매운 건고추. 미역 달걀 부침 재료는 불린 미역, 달걀,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 파프리카, 당근, 대파. 양념 재료는 간장, 청주, 참기름, 우유, 마요네즈, 소금,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닭고기 튀김과 미역 달걀 부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럼 네, 저희가 네. 제일 먼저 뭘 좀 해야 되나요? 이제 달걀 부침 하기 위해서요, 네네. 채소부터 좀 썰어야 돼요.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특히 아이들이 네. 달걀 부침은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미역 안 먹는 녀석들, 버섯 안 먹는 녀석들, 유난히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미역을 안 드세요. 아, 진짜요? 편식하는 아버지. 근데 미역은요, 우리 네. 몸에 있는 피를 맑게 하는 헤모글로빈이 아주 잔뜩 들어있고요.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네.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주 배변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넣어서 먹는데 좋아하는 달걀에도 좀 섞어서 먹이자고요. 근데 선생님, 네. 저는 네. 사실 요리의 이름만 듣고 네. 섣불리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면 네. 미역하고 달걀 네. 이거 어울리나요? 아, 그럼요. 근데 다 사실 미끄러운 것 같아서 네네. 시험 보기 전날은 둘 다 먹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달걀에 부족한 섬유질, 네. 달걀에 전혀 없는 요오드가 미역엔 들어있어서 네. 아주 미역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다른 요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미역은 늘 미역국만 끓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달걀 부침에다 좀 섞을 거예요. 요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요리가 그렇죠. 되겠네요. 자, 저는 요 빨간 파프리카를 썰을 테니까 네. 형빈 씨는 좀 그 노란 거 노란 좀 썰어주는데 썰을 때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썰면 훨씬 쉽게 썰 수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아, 그러네요. 잡기도 그렇죠. 편하고. 바깥에서 썰면 미끄러워서 조금 이렇게 익숙지 않을 때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이렇게 잘라주죠. 아, 네. 이렇게 가로로 쭉, 세로로 쭉 잘라주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가로로 한번 그렇죠. 잘라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파프리카는 뭐 먹기도 굉장히 좋고 네. 구하기도 쉬워서 네. 요즘
요즘 아주 많이 먹는 그럼요. 재료인 그리고 것 같아요. 할라푸드가 아주 요새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지금 필요하게 되면서 네. 진짜 색깔마다 갖고 있는 영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버섯도요. 네네. 어떤 거를 또 같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을 네네. 이렇게 좀 몰아서 같이 하시면 좋죠. 없으면 안 쓰셔도 좋지만 그럼요. 남아있으면 그럼요. 또 같이 넣으시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주죠. 예.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저기 형빈 씨처럼 저렇게 너무 굵게 썰지 말고 가늘게 썰면 두드러지지 않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아직은 조금 서툴렀어요. 아, 그럼요. 그래도 첫날보다 훨씬 나은 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신 다음에 또 파. 파. 네, 이렇게 해서 파를 흰 부분만 이렇게 해서 나분나분 썰죠. 아, 파를 뭐 흰 부분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파리 부분은요 진이 나와요. 그리고 매운맛이 돌아서 아이들은 덜 좋아하고요. 네네. 파는요 이파리 부분에 농약을 머금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파리 부분보다는 흰 부분 쓰시는 게 여기는 좋죠. 흰 부분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까 형빈 씨가 놀란 저 미역이에요. 그래서 미역이죠. 네 미역을 기름에다 볶으셔도 좋아요. 참기름에다가 미역국 끓일 때처럼 다글다글 볶으셔도 좋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간장만 이렇게 넣고요. 네.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묻혀만 놓으세요. 묻혀만 놓으면 되나요? 그럼요. 볶아도 좋지만 그냥 귀찮을 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두시고요. 요리는 너무 간단해서 탈이에요. 아, 그 탈이군요, 그게. 자, 저기다 좀 중간 볼 좀 주시겠어요? 네. 자, 네, 여기다가 계란을 이렇게 깨요. 아이고, 이거 하나 정도 제가 깨볼까요? 아, 깨시겠어요? 네. 네. 이거 뭐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네. 아, 세상에 또 그런 재주가 있으시네. 네. 요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마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냐면 혼자 살다 보니까 이 계란으로 요리해 먹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제일 네. 만만한 게 계란이고 또 계란은 단백질이 많은 완전 식품이라서 사실은 요 계란 안에도 아주 좋은 영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계란에다가요. 여기다 우유를 좀 넣어서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해요. 아, 우유를요? 그렇죠. 여기다 우유를 좀 넣으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마요네즈를 여기다 조금 넣어요. 그럼 훨씬 부드러워지죠. 아니, 저는 선생님한테 이거를 뭐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마요네즈는 찍어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근데 이렇게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조미료를 사용하면? 네 다른 기름 부칠 때 네. 기름을 좀 덜 넣어도 좋고요. 네. 마찬가지로 간장을 또 간을 하죠. 또 마요네즈를 이렇게 양념으로 조미료로 사용했을 때 네. 어떤 좋은 점이 좀 있나요?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부칠 때 기름량이 줄어도 돼요. 마요네즈 자체가 기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기름량을 줄어도 되죠. 여기다 후추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죠. 네. 이렇게 후추 조금 넣어주고요. 네. 여기다가 소금 간하세요. 소금간을 살짝. 네. 이렇게 소금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청주를 조금 넣어서 청주 들어가고요. 조금 부드럽게 네.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네. 계란은 한쪽 방향으로 쳐줘야 맞아요. 맛이 있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다 양념을 해 놓으시면 네. 채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볶아가죠. 자, 팬에다